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9일 최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후까지 저녁 무렵까지 원래 오찬을 했는데 저녁 무렵까지 제대로 그 기자들한테 알려지질 않았는데 이제 그 후에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공수처 관련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에 7월 15일에 공수처가 발족을 하는 것으로 법안에 명시돼 있죠. 근데 7월 15일에 공수처 발족은 좌초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면 언제쯤 공수처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선행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지금 맞지를 않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산재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공수처에 관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압승을 몰아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한테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주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백석은 넘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다른 당을 교섭단체를 아예 만들질 않았습니다. 이 바람에 국회에 딱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인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공수처다. 자,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질 없이 공수처가 발족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차질 없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7월 15일 출범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겠죠. 법안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공정과 법치주의가 작동을 할 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좀 공허한 얘기죠. 그러나 하여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여당이 하려던 법안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국민과 저는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에 보면 180일간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사청문제에도 아직 도입이 안 됐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그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도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원래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하고 나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특수관계자들과 그리고 측근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검찰을 견제하려 한다는 그 측면만 부각이 돼 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가면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 대통령과 주호영 대표 간의 이 발언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패스트트랙이 180일간의 기한을 채우지 않았다 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것도 채웠느냐, 채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개특위를 해산을 해서 그걸 이어받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기간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는 채웠다고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안 됐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명백해 보입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매번 얘기한 게 공수처를 들고 나오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수단으로서 공수처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하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뭐 기소권, 수사권, 심지어는 뭐 일부 지금 당선자 중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그렇다면 검찰 견제가 아니고 검찰 무력화다. 왜 무력화라고 하냐면 공수처법에 보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해서 검찰이 정보를 입수하거나 수사에 착수했을 때 공수처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그거 보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건데 그럼 가져와 이러면 검찰은 손을 떼야 됩니다. 무력화죠. 무력화. 견제가 아니고요. 무력화하려는 수단이다. 이런 거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수처가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아니면 측근도 대상으로 한다. 요 말까지는 맞습니다. 측근도. 그런데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하는 거는 거짓이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 그러냐? 자, 우선 첫 번째. 이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에는 4+1 체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4+1 체제. 4+1 체제라는 건 뭐죠?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이런 데가 합쳐서 범요건을 형성해서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통과시킨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고 하는 것 잘 아시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거 민주당이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받아주는 척 하면서 공수처하고 맞바꾼 겁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목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둘을 맞바꾼 게 4+1 체제의 패스트트랙 통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다 통과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생각이 바뀐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10석, 미래통합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한 10석 정도를 뺏어서 정의당에 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했을 때 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손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발을 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가 아니고 30%.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까우니까 또 비례대표에 캡을 씌워서 30석까지만 하자. 원래 비례대표는 47석이죠. 300석 중에 47석입니다. 그런데 47석도 다 하면 또 정의당을 너무 키워주니까 그러면 30석만 하자. 이렇게 캡, 모자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뭐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자유한국당 핑계를 대가면서. 그래서 그게 미래한국당이고 미래한국당은 어제부로 미래통합당과 합당이 돼서 흡수통합이 돼서 이제 지도에서 사라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4+1 체제에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교섭단체가 3개였습니다. 그때 3개인데 2개는 여권이죠. 민주당과 민생당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멤버가 그 7명인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요 셋은 뭐 제껴두고 교섭단체에서 각 2명씩을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 2명씩 중에 2명은 민주당이고 다른 2명은 이 민주당이 아닌 교섭단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의 의석분포로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한 석, 하나를 추천해야 되고 민생당이 하나를 추천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게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딱 2개 요렇게 재편성될 줄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다. 예측을 못했던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예측 부족이죠. 왜냐하면 이런 가능성까지도 해서 만약에 했다면 왜 그러냐면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장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딱 임명을 해서 자, 앞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문 대통령 퇴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퇴임하더라도 수사를 못하게 하도록 자기 사람을 심어놓기 위해서. 그러려면 20대 국회라고 한다면 20대 국회는 민생당도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이 7명인데
그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6명의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미래통합당 하나 빼고 나머지는, 물론 대한변협회장은 중립이지만 대한변협회장은 아마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명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뭐 민변 출신이나 뭐 문 대통령 우호 세력 중에 한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문 대통령은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공수처를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대통령은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짓이다. 그런데 이 거짓이 어찌 보면 아주 현실화될, 실제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거는 바로 국민이 4.15 총선에서 2개의 교섭단체만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2명의 공수처장 추천 의원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배신을 하기 전에는 공수처장을 문재인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신의 한 수죠. 국민들의 신의 한 수입니다.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그러니까 초대 공수처장은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뭐 국민들의 선택이지만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는 것은 20대 국회에서는 거짓이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맞는 모양새가 됐다. 참 아이러니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또는 측근들의 비리를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공수처 설치하지 않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감찰관, 마지막 특별감찰관이 누굽니까? 이석수 씨였죠. 이석수 씨.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부딪혀서 결국은 특별감찰관을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이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6년 9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태블릿 PC, 최순실 씨, 최서원 씨와 관련한 태블릿 PC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게 터진 거는 10월 한 20일경이니까 그 한 달 전쯤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부딪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 그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탄핵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럼 그 다음에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고 지금까지 3년 넘게 공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뭘 하는 것이죠? 대통령 주변 측근들과 그 다음에 수석급 이상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비리, 자기 주변과 자기 비리를 감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그 공석으로 놔두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공수처를 설치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논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지. 그러면 공수처 설치가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추진을 해서 그때부터 곧 설치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과 법여권의 논리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수처 설치하면 특별감찰관은 뭐 필요 없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 당시에 자기네들 머릿속에는 있었어도 공수처 설치를 언제까지 추진한다,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 후에 작년에 2019년에 와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공수처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대략 언제쯤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언제 가능할지.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취임하자마자 공수처 어차피 설치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특별감찰관 굳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공석으로 남겨놨다 하는 것도 거짓이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공수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공석으로 놔두자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 설명이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공수처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진실의 벽 앞에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왜 설치하려 했던가 하는 기본 취지, 그 다음에 지금의 현상, 이걸 놓고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권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정말 여야를 떠나서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들어선다. 그럴 경우에 지금 여권은 공수처 굳이 그렇게 일찍 출범시킬 필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비리는 돈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권에 많죠. 야권에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있어도 잔챙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오히려 여권에서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하면 또 무력화시킬까,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수처 출범 7월 15일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건 좌초됐고, 아마 공수처 출범을 여권에서조차 굳이 서두르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서두르는 척하면서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